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되고 있지만 일본이 추가 소재 부품을 규제하지 않고 세계 부품 중에 하나를 완화함으로써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라 금융 불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 반전한 상황입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 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경기 불안 심리는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중일 3국이 국력과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오늘 방송에서 제가 최고 수익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계를 알려드릴 테니까 열혈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경제위기 터졌다. 사실상 준경제위기에 터졌다고 보셔야 돼요. ETF, 달러, 금, 은, 떼돈 버는 8단계 투자 비법.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달러, 금, 은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와 금은 거의 쌍둥이처럼 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도 지금 위험한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 않는다면 계속 금융 불안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게 은이 재밌어요. 은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은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고 혼란이 가속화된다면 이제 인버스 ETF 본격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본격화 단계가 아닙니다. 예열 단계.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시범 삼아서, 경험 삼아서 해보는 단계. 자, 인버스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가 끝나고 바닥장, 완전 금융위기가 터졌고 바닥장이 끝나면 레버리지로 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게 부동산이에요. 지금 아직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잡는다? 이건 아니에요. 다 놓칩니다. 다 놓쳐. 한중일 경제위기 터졌습니다. 자, ETF, 달러, 금은 떼돈 버는 8단계. 자,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별표 쳐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 도표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자, 얼마만큼 쉽게 설명해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18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900 지금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0, 1900, 2000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단계에서는 금융위기라고 아직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하냐면 1단계죠. 지금 코스피 인버스 투자 곱하기 1, 이제 곱하기 1만 하세요. 이거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1천만 원 미만 소액 이것만 한번 경험 삼아 하세요. 내가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좀 빨라요. 왜냐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조정장이. 자,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도 괜찮아요. 많은 돈을 하지 말고 예열 단계. 내가 경험 쌓는다. 관심을 갖는 단계. 자, 1단계 이해가셨죠? 지금 쏟아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1700선으로 무너졌다. 얼마 전에 1890대까지도 무너졌는데 사실상 1799, 1700선이잖아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때는 인버스 투자 곱하기 1 모든 여유 자금을 다 쏟아 부으세요. 곱하기 2로 하셔도 괜찮아요. 1700대로 무너지면. 하지만 조금 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은 곱하기 2보다는 1로 투자해라. 물론 달러, 금도 계속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1600이 무너졌다. 1699다. 이건 100%입니다. 이제 곱하기 2, 3 인버스 있죠? 이걸로 들어가세요. 이 상품으로.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만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금융위기인데 뭘 망설입니까? 최대 한도로 대출 받아갖고 집어넣어야 돼요. 인버스 쪽으로. 자, 이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달러, 금 투자 이것도 이제 막 크게 치솟을 거예요. 이것은 역시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ETF니까. 자, 그리고 코스피 1000선 이제 이것을 바닥으로 봅니다. 900이 될지 1100이 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1000이 유력합니다. 1000까지 무너지면 잘 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거의 80%예요. 그러면 이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면 코스피가 가장 먼저 빠지는 거예요.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상승할 때도 제일 먼저 상승해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국내 거 먼저 투자했다가 늦게 떨어지는 해외 거로 갈아타는 방법. 이게 예전에 그 달러 있죠. 달러 환차손. 그것은 좀 거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1600에 아예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1000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데 뭐 900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거는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상해종합, 홍콩, 대만, 니케이, 뭐 다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00에 가까이 올수록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데 그 나라들은 막 커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코스피 다 정리해버리고요. 이걸로 사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적게 떨어진 걸로. 이해가셨죠? 자, 이것도 역시 곱하기 1, 2, 3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투자하면 되는데 뭐 이때 뭐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센 걸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1100이 됐다. 1000까지 떨어졌다가 1100이 되면요. 이거는 상승의 징후예요. 맞죠? 상승의 전조징후니까 이제 인버스는 바이바이입니다. 리버스는 안녕하고 이제는 상승장 인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5단계입니다. 코스피 인덱스 투자 처음에는 이제 곱하기 1로 전체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1100선이니까. 물론 이거 뭐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는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어차피 중장기적 회복할 때까지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곱하기 1로 들어갔다가 이제 1200까지 회복했네? 이건 완전 이제 상승장이에요. 그냥 쏟아 부어 버리세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레버리지 곱하기 2, 3 전체 투자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때는 빚을 내서도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1900선까지 왔다. 이제 보통 2000선까지가 끝이잖아요. 우리가 2600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자, 그러면 7단계 상해 종합 아까하고 반대예요. 이제 홍콩, 대만, 니케이, 다우 이것들이요. 우리나라보다 회복이 늦어요. 왜? 우리나라는 아까 수출 지향 국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아주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요. 늦게 떨어지면서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한 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재빨리 팔아버리세요. 뭐 1900, 2000 왔는데 얼마나 뛰겠어요. 우리나라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덜 올라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증시에서. 유럽은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의외로요. 정말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스피 2000선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 털어내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제는 펀드 하면 안 돼요. 더 올라가더라도. 자, 해외 거까지 먹었으면 털어내고요. 이제 좀 숨을 고를 때예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은 아직도 회복을 많이 못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반토막 났다가 부동산도 반토막 나겠죠. 금융위기 터지니까 반토막 났다가 뭐 거의 한 3분의 2, 1 이렇게 회복을 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시고 한 채를 매수하면 내가 돈을 벌었다면 서울의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중에서 딱 하나 골라서 잡으시고요. 나는 1+1로 잡아야겠다. 그럼 똘똘하는 거 잡고 좀 작은 거 하나 잡고. 나는 2채 이상, 3채 이상의 어떤 소액 좀 뭐라 그럴까 돈은 좀 있지만 적은 평형 이걸 여러 채를 잡아서 임대주택 사업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아마 소형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여기 서울에 있는 소형주택을 여러 개 매수하셔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내면 이게 수익은 더 높다고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8단계 완벽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하락장에 달러 금 투자 이런 거 왜 합니까? 인버스 투자 하셔야죠. 만약 금 투자, 달러 투자를 하더라도 이건 레버리지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상승장에는 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제 금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전에 보니까 금 2010년에 물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ETF 준비 진행 완료 단계별 투자 방법. ETF 준비 단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상승장과 하락장 방향성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헷갈리면 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제가 권하는 것은 인버스 재미삼아 소액 투자. 아마 증권회사 가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레버리지 투자해라, 상승장 투자해라 할 텐데 그 사람들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금융위기 확실한 상황이 아니니까 인버스 소액 투자해라. 지금 금융위기 냄새가 아주 서서히 나고는 있으니까 예열만 해라. 하락하지 않고 박수권에서 오래 머물면 그냥 거둬들이세요. 뭐 인버스 오래 끌고 가지 말고 그냥 그 1850, 뭐 195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오래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걷어들여요. 그거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인버스. 자, 그런 다음에 또 기회를 보면 돼요. 왜 여러분들 펀드가 안전하냐면 아무 때나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부동산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 ETF 진행 단계. 금요일기 시작 단계는 코스피 인버스 곱하기 1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본격화될 때는 뭐 인버스 선물, 코스피 인버스 선물 2로, 그리고 또 글로벌 인버스 곱하기 2, 3까지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회복 단계에서는 반대로 코스피 글로벌 순서로 이제 투자를 하되 레버리지 뭐 곱하기 1, 2, 3, 레버리지 2, 3으로 확대하면 되겠습니다. 금이익이 발생하면요,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공격적. 내가 여유 자금 2천만 원 있다고 금이익이 때 2천만 원 투자하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5억짜리 집 있다, 그럼 대출 뭐 1억 있다, 그럼 1억 더 받을 수 있으면 1억 더 받아갖고 질러야죠.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2단계에서 지르는 건 바보예요.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금이익이 발생하면 모든 자금을 총 동원해라. 그 다음에 ETF 투자 완료 단계. 금이익이 확실시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 뭐 달러 투자 이런 것보다는 확실할 때는 ETF 하락장 인버스, 상승장에는 레버리지 곱하기 2, 3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ETF는 지수 추종하는 걸로 하셔요. 그냥 증권회사에서 추천해주는 뭐 우량주, 삼성주, 블루칩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지수 추종, 코스피 추종, 상해종합 추종, 니케이 지수 추종, 대만 가권 지수 추종. ETF는 아무튼 지수 추종,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마지막 하락 폭이 큰 곳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막판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판에. 하락이 큰 곳 중심으로. 인버스 펀드와 레버리지 펀드 종류 및 수익률 투자 전망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버스, 이제 삼성, 그러니까 증권회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코덱스 인버스라고 해요. 코덱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은 타이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투자 자산은 킨덱스라고 해요. 그리고 KB는 K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움 자산은 뭐 코세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타이거, 아까 제가 이제 회사하고 명칭을 가르쳐 드렸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곱하기 2짜리들을 보면 이제는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곱하기 2는 선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미래에셋은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2 곱하기인 거예요. 2배. 그 다음에 KB스타 200, 키움증권, 코셉 200, 그 다음에 한화자산,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200. 이렇게 선물지수. 오른쪽 보면 이번에 레버리지도 한번 명칭을 보자고요. 참 코드도 여기 보이죠? 뭐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00 레버리지 ETF, 이거 상승장에 먹는 거죠. 역시 삼성은 코덱스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미래에셋은 타이거 레버리지. 한국투자 킨덱스, KB K스타, 삼성 뭐 코덱스 200, 미래에셋 타이거, 한국투자 킨덱스, KB KB스타 해서 어떤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구체적인 수익률이 여기 내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3개월 동안 그럼 누가 많이 먹었냐? 지금 주가 떨어졌잖아요. 자, 리버스, 뭐 리버스는 뭐고 인버스는 뭐냐? 같은 말이에요. 리버스라고도 하고 인버스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3개월 동안 16.62의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만약 선물 지수로 들어갔으면 더 먹었겠죠. 곱하기 2로 먹었으니까. 그리고 액티브 주식이라든가 인덱스, 그냥 이거 상승 지수를 말해요. 상승한 것은 거꾸로 14, 16% 마이너스 요인이 났겠죠. 주가 떨어졌으니까. 펀드명,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삼성, 뭐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제 이런 명칭들이 있는 거예요. 키움, 미래에셋 이렇게 쭉 봤더니, 자, 3개월 만에 28, 27 이렇게 인버스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돈을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죠. 28포인트. 증시 침체기 돌파 투자 전략은 역시 인버스죠. 침체기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인버스 ETF, 삼성, 뭐 코덱스, 코스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버리지 ETF, 삼성, 코덱스, 코스닥 190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VIX 지수, 뭐 VIETN, 안전지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상품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코스피 외국인 현황을 봤어요. 8월 1일 날 46억 매도, 자 2일 4,000억 매도, 5일 3,100억 매도, 6일 6,100억 매도, 7일 990억 매도, 8일 1,400억 매도. 지금 1,000억대 이상을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정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주가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팔아 제끼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연극임이 방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봤어요. 자, 코스피 처음으로 플러스가 났죠, 여기. 오늘 이제 1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종가를 확인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또 마이너스예요. 모처럼 빨간불이 켜졌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또 팔아제낀 거예요. 순매도.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거 바뀐 겁니다. 하락으로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일 거 보세요. 무려 1조 900억 973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봤더니 여기 1조 6568억.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자, 실질적으로 8월 들어와서 많이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해 나간다면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중일 경제위기 터졌다. 우리의 체감지수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터질지는 저도 몰라요. 자, 중국, 한국, 일본 순의 지금 어떤 위험도입니다. 한국 금 달러 한번 간단하게 짚고 보시면 여기 제가 예전에 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41,100인데 한 52,100 됐을 때 이거 59,000까지는 그냥 날아간다. 왜? 이거 걸리는 게 없어요. 기술적 분석상. 실질적으로 지금 58,100 거의 오늘도 뛰었잖아요. 59,000 다 바짝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인 68,000이거든요. 거기까지 약 한 만 정도 남았어요. 1g당 이제 금액이 만 정도 남았는데 아직 20% 상승 여력은 있는데 68,000까지 바로 뛴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정에다가 뛰든 어쨌든 결국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금이라든가 달러를 ETF로 사는 방법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거 설명해드리면 일본 엔 선물 레버리지. 자, 이게 일본 돈 엔화 계속 뛰었잖아요. 엔화 상승했으니까 13.13%. 그다음에 코덱스에서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그것도 레버리지 11.03. 다른 것들은 레버리지가 죽수잖아요. 오히려 상승장에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인데 떨어졌으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일본 엔화, 달러, 금 이런 건 뛰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곱하기 짜리가 이렇게 먹은 거예요. 수익이. 이해가셨죠? 자, 타이거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금 많이 먹었네요. 오른쪽 보시면 뭐 달러 많이 먹었네요. 특히 선물, 인버스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오른쪽 보면 반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아까 달러라든가 금 이건 레버리지 했을 때 먹었다고 했죠. 근데 이걸 인버스로 들어가면 이건 손해 보는 거예요. 떨어져야 먹는 건데 그거 올랐잖아요. 달러하고 금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죠. 자, 그 다음에 은. 제가 최초로 한번 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은이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최저가 13.67, 현재 17점 대략 한 조금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16.90으로 나와 있죠. 오늘 조금 빠졌는데 자, 여기 최고가 보세요. 48.58입니다. 그런데 현재 16.90. 이 최고가보다 무려 3분의 2 토막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100으로 잡으면 지금 33밖에 안 돼요. 먹을 게 66이나 있어요. 만약 금융위기 터지면 얘도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얘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투자 수익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아직 여기서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도 않죠. 너무 높으니까 떨어진 게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관망하면서 보세요. 은 이제 단기간 거 보여드리면 자, 2018년 상반기 때 1톤이었던 게 2018년 하반기 때 7.8톤으로 많이 쌓았고요. 투자자들이 자, 2019년 상반기 때 18톤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4월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전 거 표도 안 나죠. 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표가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은이 여러분들 좀 약간 뭐
투자성하고 투기성이 같이 있는 건데 저는 은 좋게 보거든요. 진짜 먹으면 대박이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갖기 바랍니다. 하락장에 먹는 게 뭡니까? 인버스입니다. 그죠? 지금은 왜 제가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글로벌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반등했다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펀드 회사에서 권하는 것처럼 상승장에 배팅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조금밖에 모르는 거고 지금 큰 대세가 지금 하락 그래프이기 때문에 인버스. 그 다음에 바닥치면 이제 레버리지 상승장 이렇게 투자해야겠죠. 지금 외국인이 계속 자본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라보면서 재면서 지금은 빠져나올 때다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금융 불안 요인이 없다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상승장 ETF나 레버리지로 들어가야 정상적이죠.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고 결국 강보합에 맴돌다가 또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이니까 하락장 인버스 펀드에 대한 사전 예행 연습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장세가 오면 모든 것을 던져서 일생일대의 최고 기회를 잡아야 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것들 밥은 다 먹여드렸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데 나는 확실히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저번에 앞에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카페 설명도 해드렸는데 뭐 그걸 통해서 유료 상담 안내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